안녕하십니까. 안사회교본의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125강은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민감한 경영, 회계, 세금 문제에 대해서 비교 쟁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부, 또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부, 또 이것의 차이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기존에 제가 124강까지 하면서 5분 내지 10분 단위로 좀 짧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개념을 전달했지만 포괄적 개념을 전달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요새 계속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인사업자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면은 자기가 그 큰 대기업에서 잘 닦은 실력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의 품목을 가지고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또 중개 알선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노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또 아니면 하다가 안 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다가 안 돼서 하는 경우는 너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마 처음에는 이 설비 투자나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소프트하게 일을 하고, 또 요새는 집에서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무적 설비가 들지 않고 자기가 컴퓨터와 온라인과 SNS로 일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된다 싶으면 좀 더 설비를 이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과감하게 할 때 이게 망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부드럽게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욕심을 많이 내지 않고 한다면 이렇게 설표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작게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큰 거를 잘 알고서 그거를 배우면 이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개념 쟁점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10가지라고 제가 이제 10선, 10가지 비교 쟁점 10선 10가지를 뽑았는데, 이 개념 부분을 쭉 10가지까지 있고, 개인사업자의 특성, 법인사업자의 특성, 이런 것이죠. 누구나 이제 고민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는데, 야, 법인은 저거 나중에 청산할 때 복잡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그러는데, 청산 복잡한 거 별로 없습니다. 정말 법무사한테 한 50만 원 주고 이거 청산 시켜주세요. 그러면 청산 딱 등기 나오고, 그 다음 청산 법인세 신고서만 끝내면 그것은 개인조합소득세의 최종 신고서를 끝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단, 개인은 승계를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어떤 개인이 하고 싶지 않거나 죽으면 그냥 그 사업은 파산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업이 후계자가 승계를 하는 것인데, 법인은 만약에 하기 싫으면 지분을 팔거나 아니 법인 자체 이름과 자본금을 다른 사람한테 승계시켜주면 다시 법인은 영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탄생시킨 법인이 영업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법인이고, 이것은 영업성이 무조건 없게 돼 있는 개인에 존속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사업 책임에서 개인은 무한 책임이에요. 만약에 잘못되면은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그 안세 재경전을 1월 9일자 여기 내지에 제가 이렇게 잘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찰칵 읽어보시고, 저희 내용에도 잘 써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재경 저널에 항상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사실 강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제가 이렇게 강의 교재를 콘텐츠 형태로 써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이죠. 하루 종일 걸리는 강의를 공익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쉬워야 공익적으로도 기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많은 노동을 다 투입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면 공익적 기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무한책임이다. 야, 이 개인 전재산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들 잘못되면은 무한으로 자기 집재산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잠수하죠. 잠수. 도망다닌다고 그러죠. 그냥 잠수하고 도망다니. 그러다가 뭐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하지 못해요. 자꾸 도망다니면 당당하게 다시 실패를 인정하고 좀 기다리라 그러고 재기해야 되는 것이죠. 단, 법인은 이제 이렇게 전환할 때는 현물출자나 포괄 양수도 방식에서 이제 법인 설립해가지고 양수도 시키는 것인데, 유한책임입니다. 유한책임. 그래서 자기가 불입한 자본금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돼도
그냥 회사 은행한테 이 자본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가지고 가세요 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한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차이예요. 무제한 책임. 이거 다 자기 개인 재산을 전부 다 집재산, 부인 재산까지, 애들 재산까지 다 집어넣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제 회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사업주라는 것은 이거 왕하고 똑같은 것이죠. 왕의 위에 정딱지를 주가 되는 것인데, 개인을 다, 왕이 뭐 이제 신하들한테 야, 돈 좀 내라. 그럴 수 있나요? 없죠. 공의지분도 불가한 거. 동업계약을 하면 건 얘인데, 동업계약 하면 벌써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방한테 의사결정을 자꾸 협의해야 되고, 때때로 끌려가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법인은 이제 신규 주주를 제3자로서 우선 배정을 하거나 차입금 조달하거나 채권도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수단이 법인 개인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율에 있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익이 나면 여기 대표자 비용을 빼지 않고서 전체 이익에 대해서 직원 비용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6%부터 40%까지 6%는 최초 1200만 원까지고 42%는 5억 초과부터인데 여기 1.1%부터 실제는 총 종합소득세율은 46.2%가 되는 것이죠. 46.2%. 이게 우리나라 총 종합세. 여기에 건보료 한 5, 6% 붙으면 50% 넘게 나와요, 실제. 그래서, 그러나, 법인의 이익은 대표자급여를 뺍니다. 아무리 전문경영인, 상무, 전무, 대표자급여 다 빼고, 수입비용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부터 20%, 3천억 초과하면 20,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3천억 초과. 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게 무지무지한 숫자죠. 25%. 삼성급 되면 이제 3천억 이상 되니까 25% 세율을 내는 것이고, 거기에 또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1.1배가 되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27.5%입니다. 27.5%면 OECD 국가 중에서 5번째쯤 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세율을 15%대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5%로 과감하게 빡 차올린 그런 과감한 나라입니다. 이게 과감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이래가지고 해외에서 누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한국에서 법인 설립해서 일하고 있겠어요. 여기다가 나중에 또 배당소득세 붙고 하면 이게 거의 5, 60%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이 너무 많으면 세금은 낮으면서 넓게 쫙 깔려야 되지, 높으면서 일부만 하나 치면은 그냥 안 하는 것이죠. 자, 세율이 그렇고 대표자 급여와 퇴직금,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개인 사업자한테서는 대표자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이익에 월급에 집에 가져간 돈, 가수금이라고 보통 볼 수도 있는데, 법인은 가수금, 개인은 가수금 없으니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 플러스도 돼. 나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가져간 거 있으면 그게 바로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익과 대표자임을 통해서 당연히 일시에 과세한다. 대표자 퇴직급여도 비용을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가 당연히 비용 인정이 되고 소금 인정이 되고, 대표자가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다 급여 비용 인정이 되고, 대표자 퇴직급여도 월급의 3배수까지 인정이 돼. 옛날에 5배수, 6배수 했는데 이제 퇴직금에서 세법에서 3배수까지만 한도 인정하고 3배수 초과는 그냥 주긴 주는데 상여금으로 해서 이제 근로소득에 합산시키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손실신고 의무 확인,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제도가. 매출 규모별로 이제 뭐 한 5억 내인데, 5억까지는 손실신고를 해야 된다. 5억까지는 그냥 세무사, 회계사한테 맡겨가지고 신고하면 되는데, 5억 초과부터는 손실신고를 하는데, 손실신고는 예비 세무조사와 똑같은 거예요. 거의 회계감사급, 외배감사급이에요. 그래서 회계사들도 손실신고 하나 사무하라 하면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계감사급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자신의 면허증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신고 서류에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복식북에 따라서 통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켜 복식북에 해야 되지만, 어쨌든 모든 게 요새는 국세청 세무도우미 서비스에 가면 거의 자신의 매출과 매입과 급여 비용 이런 게 다 100% 전액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두 푼도 유탈하거나 뭐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고하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과다 어떤 연도에 특정하게 뭐 납품의 성공이 잘 돼가지고 과다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연 개념에서 개인 사업자는 당년도 단위로 그냥 전액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5억 이상이 되더라도 뭐 좀 낮게 내년에 뭐 어떻게 손익을 빼거나 물론 이거 분식회계를 하면 뭐 가능하지만 조그만 기업에서 분식회계는 그냥 금방 뽀록 나죠. 그래서 안 됩니다. 5억 이상은 42%에 대해서 저희 46.2%를 내야 돼요. 무조건 당년도에. 이거 참 이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46.2%의 초과이익 났다고 다음 연도 투자할 걸 낸다면 반타작 나는 거니까 정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 사업자들은 그냥 작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법인은 종부세 42%, 46.2%보다 낮은 10%부터 기어올라가죠. 20%, 200억까지가 200억까지. 200억까지 나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좀 세금 좀 많이 내면 더 폼 나는데 저도 이제 20%대로 올라갔지만 어쨌든 법인이 이렇게 200억까지는 아니죠. 아직 20%, 25%, 3천억 초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재벌, 대재벌급, 이건 중견재벌급, 이건 웬만한 기업 다 이렇게 됩니다. 일부 사업연도의 일시적 초과 이익은 어쨌든 이 종합소득세율 46.2%보다 낮은 세율에서 적용받은 다음에 대주주가 배당받거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낮은 세율로 이연이 가능한 게 법인이고 여기는 그냥 일시에 그냥 매년 그대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했고 그럼 7번째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물론 법인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하나만 왜냐면 많이 내는 대신에 하나만 내고 종결되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게 딱 한 가지 좋은 거예요. 그냥 개인 사업이 좋은 게 이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법인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법인세도 내야 되고 개인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니까 순이익 2억까지는 10%에 대해서 세율을 냈는데 이게 11%가 되잖아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이것이 나중에 다시 배당세액공제 11%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이중과세 없음. 그러니까 이제 당기순이익 2억 원까지 물론 여기는 법인의 대표자 이익까지 뺀 거니까 실제 대표자 연봉이 2억이라고 치면은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중과세 문제가 없음. 그러나 순이익 2억 초과 물론 대표자 등등 빼고 나서 2억 초과부터는 배당소득세 공제가 11%밖에 안 되니까 세율이 20%에 22%가 되니까 이중과세 중에서 반만 50%는 해소되지만 나머지 50%는 해소되지 않는 그런 건 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에서 딱 한 가지 승리는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없다는 게 하나의 승리인데 여기서도 2억까지는 이중과세 문제 없으니까 무승부고 2억 초과 좀 잘 되는 때부터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좀 잘 되면 200억까지 이익 나면은 이중과세 좀 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익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자, 임대법인의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 개인 부동산 전액이 자산시가대 평가되어서 평가액이 높고 상속세 높게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왜냐면 이제 자기가 어차피 자연인세연이 있으니까 나이가 70대 80대 가면 이제 놔야 되죠. 그리고 승계해주고 자신이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상속세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법인의 경우는 제조, 도소매업, 겸용하거나 영위할 때는 수익가치 60%만 반영이 되고 자산가치는 40%만. 여기는 자산가치가 100%로 다 반영이 되는데 여기는 자산가치가 40%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수익가치가 60%인데 수익가치는 보통 이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왜냐면 뭐 매출액에서 제조원가 못 빼고 하면 이 수익가치가 잘 안 나와요. 특히 이렇게 IT 제조같이 벤처 100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서 하나만은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 100개는 맨날 헤매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속세가 기업 평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해보면 거의 낮습니다. 상속세가 절감이 되고 가업상속공제도 굉장히 큰 게 법인이죠. 개인에서는 안 되죠. 잘요. 자, 그럼 보유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개인 보유 상태로 그냥 평가되는 거예요. 직접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을 하면 이제 어떤 혜택이 하나 있냐. 가장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한다.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해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부모가 옛날에 가장 싸게 취득한 부동산,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이다. 그럼 10억과 9억 차액인 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 3억쯤 되는데 이것을 이월과세 한다는 얘기죠. 그럼 더 크면 뭐 거의 50%쯤 되는데 나중에 과세한다. 영원히 안 팔면 영구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이연 가능하죠. 안 내고 써도 법인 전환해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의 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개인 부동산에 쪼악쪼악쪼악쪼악쪼악 이렇게 상속해 주는 게 아니고 법인의 지분으로 상속해 주는 거니까 그냥 법인의 부동산은 가는 개념 있는 것이고 자기는 후손들은 이제 지분의 승계자로서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나중에 서로 형제들 간에 뭐 싫은 사람은 지분을 다른 형제한테 팔고 떠나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세 이연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이연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유리분을 따져 보면은 연 당기 순이 2억 원까지는 이 법인 쪽이 유리해요. 자영업 수준이나 아니 소속 직원이 1 내지 5명 이내의 소규모 사업한테 유리한데 우리가 사업할 때는 당기순이 2억 원 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다 꿈은 큽니다. 나중에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2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는 2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참 그 현실이 어렵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2억 이상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당기순 2억 원 이상부터는 이게 그래서 이제 매출로 치면은 매출 3, 40억 이상부터는 법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매출액 1, 20억 내외에 5억, 3억 뭐 이런 정도에서는 개인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초기에는 개인이 유리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가면 법인이 유리하다. 그래서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그냥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이 요새는 과거에는 이제 자본금 5천만 원 등기하고 뭐 거기에 자본금 등록세 0.4% 붙이면 어쩌고 해서 뭐 100만 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자본금이 5천만 원도 필요 없고요. 1000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되고 10,000 원도 되고 100원도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아예 완전 폐지됐으니까 그냥 법인 설립 작은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런 비용 별로 설립 등기 비용 한 50만 원 내지 100만 원 뭐 수수료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내면은 충분히 법인 설립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립시키고 좀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법인을 깡통 법인이지만 팔면 됩니다. 법인 이름과 법인이 지속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거기에 결손금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음 승계자한테는 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유상적 가치를 협의해서 팔면은 다 또 거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